자기 치유를 위한 첫걸음. 자존감 결핍을 호소하는 이들에게도 자신이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 영역, 그나마 자신 있고 안정감을 느끼는 분야가 꼭 있기 마련이다. 당신도 자신에 대해 아무 신뢰도 없는 게 아니라 한두 영역에서는 만족스럽고 자기 확신이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감정에 좀 더 집중하면서 충만하게 느껴보길 권한다. 그때 마음속 상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당신이 편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상황을 떠올리고 몸의 한가운데인 가슴과 배로부터 이를 정확히 표현하는 한 문장을 무의식에서 끌어올리도록 집중해보자. 이때 명심할 것이 하나 있다. 예컨대 나는 훌륭해 라는 문장이 떠올랐을 때 이것을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생생히 실감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이 말이 주는 좋은 기운을 느끼고 호흡하는지 의식적으로 감지하고 기억해야 한다. 단호한 의지를 발휘하여 나는 형편없어 라는 감정을 나는 훌륭해 라는 감정으로 바꾸도록 노력해보자. 앞서 인간의 뇌에 대한 보상과 처벌 체계를 설명했다. 감정을 바꾸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신이 가진 처벌 체계를 보상 체계로 능동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배우면 가능하다. 당신이 만약 스스로에게 유익한 상태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신조나 확언을 활용하면 된다. 우선 인생의 신념부터 살펴보자. 이것은 자기 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을 지탱할 만한 생각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혹은 높은 차원의 의미에 지향점을 맞추는 것도 자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생의 지혜 혹은 신념은 어떤 고귀한 의미를 한 문장 안에 응축하도록 만든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잘못된 내적 확신 대신 이런 문장들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화되면 삶의 견인차이자 방향탄 노릇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 북극성처럼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말들은 인터넷이나 책에서 차고 넘치도록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매체 말고도 할머니나 다른 친척,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입에 올렸던 주옥 같은 말 중에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예 자신만의 신조를 새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싸우면 때때로 패배한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무조건 패배한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인생에서 중요한 건 좋은 카드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쁜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다. 무명씨. 어디서 왔느냐보다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무명씨.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키에르 케고르. 타인에게 관심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에밀 웨쉬. 자기 긍정이 담긴 문장을 만드는 5단계. 인생 신념과 함께 비슷한 치유 효과를 갖는 것이 바로 확언이다. 확언은 자신에 대한 긍정이 담긴 문장을 가리킨다. 이 문장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생각을 바꾸고 그로써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확언은 무의식을 향한 구체적인 명령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 확언을 사용했을 것이다. 나는 형편없어 같은 내적 확신이 딱 그런 예다. 이제 그 위력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역전시켜보자. 내 개인적인 경험만 비춰봐도 확언을 통해 자존감을 높인 사람들이 많다. 이런 긍정적 확언은 너무 밋밋하지 않게 일정한 규칙을 따라 만들면 제법 큰 효력을 발휘한다. 지금 바로 그런 확언을 고안해보자.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시도해볼 수 있다. 1단계. 당신이 필요한 주제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언급해보자.
예를 들어 자신감을 더 높이고 싶다면 단순히 나는 자신 있어 같은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자기 회의를 더 강화할 뿐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걸 믿겠어? 무슨 헛소리람? 자기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같은 거부감이 마음속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2단계. 좀 더 구체적이고 수용하기 좋은 표현을 떠올려야 한다. 가령 나는 언제든 내 뜻을 말할 권리가 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긍정적 확언을 이루는 문장은 항상 긍정문이고 현재형으로 나라는 대명사를 써서 서술해야 한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 처럼 긍정적인 내용을 담는다 해도 부정어를 사용하는 표현은 효과가 없다. 무의식은 부정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파란색 구름을 떠올리지 말라고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절로 파란색 구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3단계. 긍정적 확언을 찾아내 정했다면 이제 당신에게 이 문장이 편하게 잘 들어맞는지 마음으로 검사해보자. 문장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편한 것만 선택하자. 조금이라도 거북하거나 저항감이 드는 문장은 나중에도 효과가 없다. 4단계. 선택한 긍정적 확언을 종이에 최소 15번 쓴다. 주변 환경이 허락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펜이나 물감으로 이 문장을 종이에 써서 시선이 제일 많이 가는 곳에 붙여둔다. 소리내어 말하고 생각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등 최대한 여러 방법으로 이 문장을 반복해서 머릿속에 떠올리자. 반드시 감정을 함께 떠올리며 진심으로 되풀이해서 말하고 떠올려야 한다. 당신이 바라는 그 상태를 마음으로 상상하고 느끼려고 노력하자. 5단계. 누군가 다른 사람, 친구나 동료가 당신에 대해 이 문장을 입에 올리는 장면을 상상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사실로서 맞아, 요한나는 언제든지 자기 뜻을 말할 권리가 있어 라고 전달하는 장면을 눈앞에 그려보는 것이다. 단, 이때 당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언급되는 것을 상상 속에서 들어야 한다. 확언을 만들 때는 특히 부정적인 내적 확신에 직접 맞서는 말을 대응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다.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내적 확신이 있는 경우 이 불안에 적중하는 긍정적 확언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앞서 말했듯 단순히 나는 귀한 사람이야 같은 식이면 오히려 내적 저항감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본인이 수용하기 좋은 대항 프로그램을 떠올려보자. 예컨대 내 아이들에게 나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매일 나의 가치를 조금씩 더 발견한다. 같은 것이면 적당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 프로세스의 핵심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듯하다. 먼저 당신이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당신 안에 뿌리박은 내적 심리적 프로그램을 알아차리고 이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자기한테 내재화된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나면 이를 대체할 다른 판단 경로가 생긴다. 이로써 그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이 자신도 모르게 아무 제지 없이 자동으로 작동된다. 자기 내면에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속속들이 의식하면서도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아직 프로그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전부 알고 나면 무엇이든 변하는 것이 생긴다. 나에겐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무언가 어긋나거나 바뀌지 못하는 것이다. 혼자서 스스로를 분석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전혀 빗나간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자존감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자신이 정말 형편없거나 못생기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존감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머릿속에 자리한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자존감과 이성을 구분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내면 아이와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우리 안의 내면 프로그램 중 유아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과 어른스럽고 합리적인 부분을 의식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